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무효까지 하셨죠? 자, 오늘은 44페이지입니다. 요약집 44페이지 보시면 제3절 법률행위 취소가 나오는데, 자, 지난주에 한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 효력 없죠?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었고, 이행했다면 부당이득 반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 효력 없었는데, 이제 오늘 공부하실 취소는 약간 다르죠? 일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하면, 자, 취소 사유는 딱 4가지니까 외우셔야 돼요. 취소는 약정 취소가 없죠? 취소는 딱 4가지, 재착사강 딱 4가지입니다. 제한 능력은 절대적 취소죠? 착사강은 상대적 취소입니다. 선의산자 보기정 있죠? 그리고 딱 4가지요. 재착사강, 약정 취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정 해제는 있죠? 근데 약정 취소는 존재하지 않다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취소할 수 있으면 일단 유효입니다. 일단 행위가 유효인데, 취소권자에게 취소할지 말지 취소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급표 중요하죠. 이 소급에서 실효가 됩니다. 소급에서 무효가 되죠. 그럼 소급표 이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을 좀 바꿔서 시험에 내기도 하죠. 소급하여 이 말을 법에서는 처음부터라고 써있어요. 처음부터. 또는 법률행위 시부터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2달 전에 한 매매를 오늘 취소하면 소급여가 그 2달 전 매매행위 법률행위 시부터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취소하면 소급표가 있고, 반면 취소권이 소멸될 수가 있죠. 취소권이 소멸되면 이게 없어지니까 유효로 확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일단 유효인데 이게 확정주의가 아닙니다. 이래 효력이 바뀔 여지가 있죠. 이런 건 불확정적 그랬고, 같은 말이 유동적 이유입니다. 그래서 유동적 상태가 법률관계가 불안해요. 그래서 유동적은 법률관계가 불안하니까 빨리 확정을 지은다 그랬죠. 그래서 유동적 상태가 한 번 무효가 되면 더 이상 유효로 바꿀 수 없습니다. 반대로 유동적 상태가 이제 유효로 확정이 되면 더 이상 무효로 바뀔 수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유동적 의미 보셨죠? 똑같아요. 유동적 상태가 한 번 무효가 되면 유효로 바꿀 수 없고, 거꾸로 한 번 유효가 되면 무효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 취소권이 소멸돼서 유효가 되는 사유는 3가지였어요. 먼저 추인할 수 있죠. 추인은 취소하지 않겠다라고 취소권 포기입니다. 다음 어떤 때는 법에서 추인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취소권 행사기간 있죠. 3년간 10년. 행사기간이 경과하면 취소권이 소멸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발생하면 유효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취소 못해요. 그래서 이거 유동적 의미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추인과 법정 추인은 취소 원인 소멸 후에 있어야 돼요. 취소 원인 소멸 후에 있어야 추인 여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취소 원인 소멸 후란, 아까 취소 원인이 재착사강이었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뒤, 그 다음에 착사강에서 벗어난 뒤, 그때 추인해야지 유효가 되는 거죠. 단 예외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 소멸 전이라도 미리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법정 대리인 나왔단 말은 제한 능력자죠. 예, 법정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가 되기 전이라도 미리 추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유동적 그랬으니까 이렇게 시험에 잘 나오죠. 자, 취소하면 무효가 돼서 추인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 추인하면 유효가 확정이 되니까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취소하면 추인 못하고, 거꾸로 추인하면 취소 못한다라고 유동적 의미를 정확히 하셔야지 헷갈리지 않겠죠?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그 요약집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럼 요약집 44페이지는 먼저 상단의 1번 취소 원인은 재착사강 딱 4가지예요. 그래서 그 밑에 2줄 판례입니다. 자, 당사자 쌍방이 각각 취소 사유 없이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그럼 취소 안 됐어요. 재착사강 없으면 취소 안 됩니다. 그 다음 쌍방이 모두 취소 사피질 할 땐 사정만으로 그 법률의 효력이 상실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
취소 안 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약정 해제를 해야지 약정으로 취소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2번 취소권자가 140조가 있죠.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먼저 제한 능력자, 그 다음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이 의사표시한 자, 그리고 그들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여기 보세요. 일단 유효인데 취소하면 무효로 바뀌죠. 그러니까 아무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취소권자를 정해뒀어요. 그게 140조죠. 그래서 취소권자도 기본치를 외워두셔야 돼요. 취소권자는 앞글자 따서 외웠죠. 제 차를 팔아요. 제 차를 사가면 대성한다라고 했죠. 제 차 사가면 대성한다 했어요. 그럼 제한 능력자 취소할 수 있죠. 법정대리인 동의 어디야 됩니까? 동의 없이 단독으로 자기가 한 행동을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법에 써 있으니까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착오 사기 강박이 빠진 자 취소할 수 있죠. 그 다음 대리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먼저 법정대리인은 뭐든지 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취소할 수 있지만 반면 임의대리인은 시킨 일만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임의대리인은 원칙 취소권 없습니다. 시킨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임의대리인이 취소하려면 취소 권한을 별도로 수권을 받아야 됩니다. 수권 받지 않는 한 원칙 취소권 없어요. 우리 민법이 아니고 다른 시험 민법에서 한번 나온 적 있어요. 다음 중 원칙적으로 취소권 없는 자라고 해서 답이 임의대리인 나온 적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권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승계인. 승계인은 특정 승계인과 포괄 승계인이 있죠. 특정 승계인과 포괄 승계인 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이제 취소권만 승계는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보세요. 자, 값소유 x가 있는데 우리 값을 사기 강박에서요. 사기 또는 강박에서 값이 을에게 소각권한 줄었죠? x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계약했어요. 그럼 이 행위를 취소할 수 있겠죠? 속아서 했으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값이 x를 병에게 팔았대요. 병에게 매매했다. 또는 병이 값 주고 상속받았다. 그럼 매매라면 얘가 특정 승계인이죠. 상속이라면 포괄 승계인이죠. 그럼 이제 병이 전세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승계인, 포괄 승계인은 취소할 수 있어요. 단 이런 원인이 있으니까 얘가 취소하는 거지. 이런 원인도 없는데 취소권만 넘기는 거 안 돼요. 저기 예를 들면 갑이 보니까 갑이 을에게 취소하러 갔거든요. 근데 왼쪽 한 팔에 막 문신이 보여요. 무서워서 취소한다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양쪽 팔에 문신 있는 병을 선임해서 병한테만 취소권 보낼 수 없어요. 그렇죠? 이런 원인도 없는데 이 취소권만 승계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법조 밑에 1, 2, 3, 4 다 읽으시면 되겠고 다음 3번 취소 상대방은 그때 그놈이죠. 전득자 X예요. 나랑 의사표시한 그놈. 그래서 142조 보시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 그 취소는 그 상대방 그때 그놈한테 의사표시를 하겠죠. 이때 의사표시는 명시적, 묵시적 다 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놈이고 전득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142조와 오른쪽 페이지 5번 취소효과에 141조 있죠. 141조 밑에 양괄호 1번 취소 후 제3자에서 동그라미 1번과 2번 있죠. 그걸 지금 한꺼번에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비교해보세요. 네, 취소 후 상대방입니다. 취소 상대방은 그때 그놈이에요. 다른 놈 전득자 X죠. 자, 갑소유 부동산을 을과 첫째 매매계약 체결하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했습니다. 다시 을이 병에게 매매계약 체결하고 병 앞으로 이전 등기했다. 근데 갑에게 취소권이 있었는데 세 번째로 갑이 이제 취소한대요. 그럼 갑은 취소를 을에게 합니까? 현재 소유자 병에게 합니까? 누구한테 취소해야 돼요?
그때 그놈 나랑 행위한 놈. 갑이 이걸 했습니까? 갑이 이걸 했죠? 이걸 취소하겠죠? 그래서 누구한테 취소한다? 그때 그놈 을에게 취소해. 을에게 취소한다 하는 겁니다. 을에게 취소했는데 제3자가 있죠? 그럼 제3자는 이제 취소 원인에 따라서 아까 취소 원인 제착사각 나눴죠? 그래서 갑이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절대적 취소라 얘한테도 취소 효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도 무효가 되겠죠? 얘도 무효죠? 그래서 갑이 소유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제한 능력이 아니라 갑이 제착사강, 착사강을 이유로 취소하면 이 상대적 취소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선이라면 선이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얘는 유효, 소유권 취소갑니다. 따라서 그때 갑은 병한테는 취소 효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선이 3자 보대니까. 그래서 제착사강 나눠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 45페이지는 이제 4번. 취소 방법은 두 번째 줄 밑줄 묵시어갈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취소한다 대신 등기 말소에 할 수 있죠. 그럼 등기 말소 청구하는 게 취소할 때니까 말소 준 거겠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5번 취소 효과는 자 141조.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그게 소고바요 또는 법률행위 시부터 무효인 것을 본다. 그럼 이 행위했음이 부당이득 반환해야겠죠? 네, 다만 특징이 있어요. 다만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라고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1번과 2번은 보시고 양괄호 3번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죠. 1번이 원칙입니까? 그 동그란 1번은 취소하면 부당이득 반환 발생하죠. 그럼 동그란 2번을 보시면 우리는 반가로 1번 원칙에 동그라미 2번 하고 있어요. 그 동그라미 2번은 세모 치시고 우리 시험법이 아니에요. 우리 기본세 특별히 자세히 설명 없습니다. 자, 부당이득 할 때는 원래 이렇게 합니다. 원래. 이게 748조라 우리 시험법이 아니에요. 부당이득 반환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의 수익자. 선이란 무효나 취소 원인을 몰랐대요. 그 선의 수익자가 반환할 때는 현존이익만 반환해요. 상대방에게. 단 악의 수익자, 무효나 취소를 알았다. 그 자는 전부 받은 이익 전부 반환합니다. 이게 부당이득 반환 방법이에요. 748조 했습니다. 이게 동그란 2번인데 단 반가로 2번 제한능력자는 자 제한능력자는 선의 악이 불문하고 무조건 현존이익 반환해요. 다시 제한능력자는 선이었든 악이었든 무조건 현존이익만 반환한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동그라미 2번 한번 동그라미 2번 참고로 읽어볼게요. 야 선의 동그라미 선의 수익자는 그가 받은 이익이 현존한 데에서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만 다시 악이 동원하세요. 악의 수익자는 그가 받은 이익과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있으면 배상한다가 받은 이익 전부 반환합니다. 근데 반가로 2번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는 가로쳐 보세요. 그 선이 악의를 묻지 않고 가로 즉 선이든 악이든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됩니다. 제한능력자 보호하기서 그래서 예를 들면 갑이 이제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자기 소유 컴퓨터를 을과 10만원의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럼 법정 대리인 동의 없으니까 이거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을은 갑에게 이미 10만원 지급했어요. 갑은 을에게 컴퓨터 인도했습니다. 근데 갑 부모님이 이걸 취소했다. 취소. 그럼 부당이득 반환해야겠죠? 을은 컴퓨터 돌려줘야 돼요. 갑은 이 10만원을 다 써버렸대요. 10만원 전부 술 마셨다. 아새끼가 좀 까졌어요. 고등학생이. 10만원 다 술 마셨대요. 그러면 현존이익 10원도 없습니다. 그때는 10원도 안 줘도 돼요. 대신 컴퓨터를 받는 거죠. 하면 갑이 아까 네가 덜 까져서 10만원 가지고 책을 샀다. 또는 생활비 뭐 버스카드 충전했다. 이런 데 쓰다 해보세요. 그러면 갑이 이런 데 사용하면 이 10만원 아니었더라도 어차피 들었어야 할 돈이죠. 이건 현존이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만원으로 이런 데 소비했다면
현존이 있어요. 10만 원 다 돌려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유흥비로 탕진하거나 쓸데없는 데 써야지 현존이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는 선의하게 불문하고 현존 상태만 반환하면 됩니다. 그게 특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이제 46, 47은 여기에요. 이제 취소권이 소멸되는 사유. 그럼 세 가지입니다. 이건 취소권 소멸이에요. 그리고 두 가지는 반드시 취소인 소멸 후. 근데 법정 대리인은 그 전에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46페이지 1번이 이무적 추인이 이 추인이죠. 추인하겠다라고 의사표시한 겁니다. 그럼 밑에 법조문 있죠. 그 푸자가 오타니까 제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제 143조가 있죠. 자, 1항 보시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 140조 규정한 자가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선을 끊으세요. 그러니까 누구만 추인할 수 있다? 취소권자, 제착사강 대승. 사선 끊었죠? 그 다음 추인 후에는 취소 못한다 그랬죠? 아까 이렇게 추인하면 취소 못하고 거꾸로 취소하면 추인 못한다 그랬죠? 유동적 의미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4조 1항 추인은 취소인 소멸 후에 해야만 효력이 있다. 단위항 제1항은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 뭐 같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추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이 이 사람들은 취소인 소멸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고, 다음 추인은 당연히 묵시적할 수 있죠. 다음 추인하면 유효가 된다 그랬죠. 그런 식으로 밑에 다 설명드렸어요. 다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이 이제 법정 추인이죠. 법정 추인 일종 묵시적 추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자, 2번 법정 추인 제목 옆에 써봅니다. 그 제목 옆에 취청양이라고. 법정 추인은 취청양. 즉 청구와 양도는 취소권자가 했을 때만 추인이 됩니다. 상대방이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가 145조 보세요. 145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관하여 그 다음 밑줄이 있죠? 전조가 몇 조예요? 144조. 1만 빼면 돼요. 145 빼기 1. 자, 전조 규정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 그 말이 144조도 밑줄이 있죠? 같은 말이에요. 밑줄이 같아요. 다시 145조. 145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관하여 그 다음 전조 규정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가 무슨 말이에요? 취소인 소멸 후 그 말이죠. 취소인 소멸 후. 소멸해야 추인할 수 있으니까. 소멸 후에 다음 각호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누가 봐요? 법이 본단 말이죠. 이걸 법정 추인.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추인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밑에 1, 2, 3, 4, 5, 6 있을 때 군소리하면 안 돼요. 이의 보류하면 안 돼요. 군소리 없이 1, 2, 3, 4, 5, 6 있어야 추인이 되고, 군소리에 있다 즉 이의를 보류하면 추인 안 됩니다. 이의 보류 의미를 아시겠죠? 그럼 자, 그 밑에 1번 밑줄 전부나 일부 이행 되어 있죠? 2번은 이행의 청구의 청 동그라미 청. 다음 5번 5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 양도의 양 동그라미 양. 이 청양 두 개 떠놓으셨죠? 이 밑줄 두 개는 취소권자가 추인이 돼요. 상대방이 하면 추인이 안 됩니다. 근데 1번은 누가 하든 추인이 돼요. 1번은. 근데 2번과 5번은 누가 해야 한다? 취소권자. 그럼 나머지 세 개는 시험 범위 아니니까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세 개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이제 갑에게 X가 있는데 우리 갑을 사기 강박했다. 사기 또는 강박에서 갑이 을과 X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럼 갑은 이거 취소할 수 있죠? 이 상태에서 갑이 사기 강박에서 벗어났어요. 사기 강박에서 이제 벗어났다. 그럼 취소인 소멸했죠? 그럼 이때 갑이 이제 추인할 수 있죠? 그럼 추인할지 말지는 누가 결정해요? 갑이 선택 결정해야겠죠. 갑이 취소권자니까 추인할지 말지. 갑 선택과 상관이 있는 것만 추인이 돼요. 자, 취소인 소멸했죠? 그 다음에 갑이 등기를 넘기더라고요. 등기를 이전했다.
그럼 이 행동은 취소한단 말이에요? 취소 안 한단 말이에요? 취소 않겠다 그 말이죠? 이것이 추인으로 본다. 이번에는 우리 갑에게 중도금을 가져왔어요. 우리 갑에게 중도금을 가져왔다. 그럼 갑 취소하려면 받아요 안 받아요? 취소하려면 안 받아야겠죠. 근데 갑이 아이고 약속도 잘 지키네 하고 받더라고 갑이. 갑이 수령하면 취소 안 한단 말이죠. 그럼 추인이 돼요. 취소 안 할 테니까 받은 거죠. 근데 군소리를 하더라고요. 갑이 그래서요. 일단 너가 가져왔으니까 받아두겠는데 아직 잔금일까지 한 10일 남았으니까 10일 동안 내가 추인할지 취소할지 좀 더 생각해 보겠다라고 군소리하고 받으면 그땐 추인 안 돼요. 2일 보랬으니까 2보류. 군소리 없이 그냥 쿨하게 받아야 추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1호예요. 1호. 그러니까 1호는 1호가 전부나 일부 이행이죠. 그건 누가 하든 간에 추인이 되나 추인. 누가 해도 추인 되죠? 근데 2호 이행 청구는 달라요. 자 이제 갑이 을에게 그랬어요. 갑이 을에게 야 임마 돈 내놔 그랬어요. 야 돈 내놔 그랬습니다. 갑이 을에게 라고 돈 내놔 이행 청구했죠. 그럼 갑이 돈 내라는 것은 취소 않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추인이 돼요. 추인. 근데 우리 갑에게 야 임마 등기 넘겨 그랬습니다. 야 임마 등기 넘겨라고 이행 청구했다. 그럼 이거하고는 갑의사하고 아무 상관없죠. 이것만으로는 추인이 안 돼요. 이것만으로는 추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행 청구는 누가 해야 추인된다? 취소권자가. 상대방이 한 이행 청구는 추인 안 돼요. 단 이 말을 듣고 갑이 등기를 넘기면 그때 추인입니다. 추인. 네, 이행 청구 받은 것만으로는 추인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1호고 이게 2호. 그 다음 이번엔 다시 이제 매매계약 체결했으면 매도인한테는 매매대금 채권, 매매대금 채권이 있을 것이고 매수인한테는 무슨 청구권이 있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있겠죠. 자, 그런데 갑이 이걸 양도했다. A에게. 그럼 이 행위로 생긴 걸 양도했단 말은 취소 않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건 추인이 돼서 취소권 소멸하는데 이번에는 B가 이 청구권을 우리 청구권을 B에게 양도했다. 그럼 이건 갑 선택과 아무 상관없죠. 이건 추인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양도는 누가 해야 추인이 된다? 취소권자가 두 가지해야 추인이 됩니다. 상대방은 안 돼요. 그래서 취청양 이렇게 취청양. 그럼 밑에는 이제 다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제일 끝에 로마자 3 취소권 단기 소멸했죠. 이제 여기에요. 취소권은 행사기간이 있습니다. 3년간 10년. 그거 경과해버리면 취소권 소멸하죠. 그럼 3년간 10년 뭐가 먼저 도달해요? 3년간 10년 뭐가 먼저 도달해요? 예? 읽어볼까 한번 140조? 자 140조 3년간 10년 아직 모르니까 이제 대답을 못하고 있죠. 자 취소권은 다음 첫째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둘째가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한다. 그래서 이 기간 지나버리면 취소권 소멸합니다. 그러면 3년과 10년 뭐가 먼저 도달해요? 네? 이제 법조문 읽으니까 더 모르네. 아까는 대답을 하시던데. 10년과 3년 뭐가 먼저 도달해요? 몰라요. 아직도 저를 파악 못했네요. 제가 물어봤을 때 몰라요 그러면 절반을 맞춰요. 절반은. 그렇지 않던가요? 자 여러분한테 뭐 물어봤을 때 몰라요가 정답이 절반 넘었어 지금까지. 지금도 몰라요가 맞아요. 재미없으니까. 자 이제 우리 갑을 사기쳐서 이날 매매계약 체결했다. 그럼 이날 법률행위했죠? 그럼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여기까지 10년 해보면 자 그럼 갑이 사기당한지 알았대요. 걔 추인할 수 있는 날. 갑이 바로 다음에 사기당한지 알았다면 추인할 수 있죠? 그때부터 3년 그러면 뭐가 먼저 도달해요? 3년 이때 취소권 소멸하면 이때 소멸해요. 근데 이번엔 갑이 너무 둔한 놈이라 이날부터 9년째 되는 날 사기당한지 알았대요. 9년째 되는 날. 그럼 여기부터 3년 그러면
얘가 먼저 도달했죠? 그럼 이날 지속권 소멸합니다. 둘 중에 먼저 온 날 지속권 소멸해요. 그래서 그 의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무효추도는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넘기시면 이제 48페이지죠? 제5장 법률행위 조건 기한이 나와요. 이 조건 기한은 이론이나 판례가 별로 없습니다. 판례 이론이 별로 없으니까 일단 법조문을 시험에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법조문을 정확히 정리하시고 그 판례 한두 개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 법조문이 나오니까 법조문 의미를 일단 하셔야겠습니다. 일단 조건기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소급이 없다. 그리고 성립요건입니까? 효력요건입니까? 법률의 효력요건이죠. 특별효력요건이죠. 조건부 행위나 기한부 행위만 필요한 특별효력요건입니다. 그 두 가지를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조건과 기한 나오면 첫째, 조건과 기한, 조건 성취 기한 도래는 특별 효력 요건이고 성립 요건 틀려요. 두 번째, 얘들은 시제가 미래입니다. 미래니까 원칙 소급이 없다. 걔 최근에 많이 나왔죠? 원칙 소급이 없습니다. 미래니까. 조건 기한은 다 소급이 없다. 그 다음에 특별 효력 요건이에요. 효력. 다음에 이제 조건 기한 차이점이죠. 자,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 발생 여부를 장래 발생할 사실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이고, 기한은 법률의 효력이죠. 효력 발생 여부를 장래 발생할 일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겁니다. 그럼 조건이 두 개로 나눴죠. 조건이 정지조건, 해제조건 나눴죠. 의미를 헛갈려 않게 정리하셔야 돼요. 자, 정지조건이 성취되면 성취한 때부터입니다. 법률행위 시 틀려요. 소급하여 틀립니다. 정지조건이 성취되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해지조건도 성취되면 그 성취된 때부터 법률행위 효력이 소멸되는 조건입니다. 다 성취한 때부터요. 법률행위 시부터 소급하여 틀립니다. 그 다음 기한은 두 개로 나눴죠. 첫째 기한은 시기와 종기가 있어요. 시기와 종기. 시기가 여기 도래한 때부터입니다. 도래한 때부터 법률행위 시 틀려요.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기한이고, 종기도 종기가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소멸되는 기한입니다. 그 다음 기한은 또 다른 분류 방법이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나눴죠.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확정기한은 날짜가 확실히 딱 정해진 거죠. 뭐 너 생일날 선물 준다. 크리스마스 때 선물 준다. 임대차를 뭐 1월 1일부터 12월 30일 날 딱 정확히 날짜 확정됐죠. 너 생일, 너 특정일 이렇게, 너 시험일이라고. 근데 불확정기한은 예를 들면 뭐 진돗개가 죽으면, 진돗개가 돌아가시면 풍산개를 준다라고 나온 적 있어요. 풍산개를 준다. 개새끼 지가 언젠간 죽겠죠? 그러죠? 근데 정확히 죽을 날짜를 모르잖아요. 죽을 건 확실해요. 그렇지만 언제 돌아가실지 날짜를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기한입니다. 이걸 정지적 공부 법률이다라고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기한. 꼭 죽을 건 언젠가는. 또 옛날에 사법고시에 갑이 죽으면 X 증여한다라고 나왔어요. 갑이 죽으면 X를 너에게 증여한다라고. 그럼 사람이 언젠간 죽겠죠? 근데 죽을 날짜를 정확히 모르잖아요. 죽을 건 확실하지만 날짜를 정확히 모르니까 불확정기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틀립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다 기한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게 정지든 해지든 다 성취한 때부터요. 시기종기도 다 도래한 때부터 법률행위 시부터 틀립니다. 소급이 없다. 그래서 원칙 소급이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원칙 소급이 없다. 단 예외적으로 조건은 예외적으로 약정 이용해서 소급할 수는 있어요. 근데 기한은 절대 소급이 없습니다.
두 개 비교하시고 아무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아무튼 원칙 둘 다 소급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자, 성취 도레안테트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X부동산 증여한다라고 했어요. 오늘 6월 1일 날. 오늘 증여했다. 그럼 법률행위 언제 했어요? 오늘 6월 1일 날. 오늘 했죠? 오늘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준다라고 법률행위 했죠. 그래서 나중에 11월 25일 날 합격증 나왔어요. 합격증. 합격했다. 참 부럽죠? 합격했대요. 합격했어요. 합격하면 별거 나온 거 아니에요. 그냥 A4 우리 기본서 A4 딱 그 얇은 종이 딱 하나 나와. 운전면허증마다 모두 합격이 나요. 그거. 훅 하면 탁 찢어, 그 잘못은 찢어버린다. 그거. 아주 허망합니다. 그 막상 받은 허망이에요. 그거. 내가 이 종이 딱지 하나 받으려고 이 고생했는가 허망합니다. 세상 운전면허증마다 못해요. 세상에. 아무튼 그거 받았어요. 그럼 언제부터 이 부동산 갖는 거죠? 저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요. 성취한 때부터. 이때부터 아버지한테 받는 거죠. 법률행위 싫어 소급합니까? 법률행위 싫어 소급하지 않아요. 언제부터?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부동산에 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률행위 싫어부터 틀려요. 소급하여 틀립니다. 다음 기한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를 임대차 계약했다. 임대차 계약. 계약은 오늘 했어요. 오늘. 오늘 계약서 썼다. 오늘 계약서 썼는데 계약 기간을 다음 달 7월 1일부터 2년 후 6월 30일까지로 했다. 2년 후. 이게 2년간 임대차 계약한 거죠. 계약은 언제 했어요? 오늘. 그럼 언제부터 임대차 효력이 발생해요? 이게 시기. 이때부터 임대차 효력 발생하죠. 이때 끝나죠. 이때 끝나죠. 이때부터 이날이 되면 임대차 효력이 소멸하는 겁니다. 그러죠? 그럼 이때부터 시작하고 이때부터 끝나는 거지 이때로 소급해서 임대차가 시작됩니까? 그런 거 아니죠.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임대차 효력이 발생하고 기한이 종기가 도래하면 임대차가 끝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둘 다 소급했다라고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걸 토대로 이제 책을 보겠습니다. 자, 48페이지는 상단의 1번 조건 의의를 읽어보시고 로마자 2번 조건 종류가 있죠. 양괄호 1번 정지 조건은 발생 조건이에요. 양괄호 2번 해지 조건은 1번 소멸 조건이에요. 그럼 동그라미 2번 약혼예물 수수 나왔습니까? 그럼 약혼예물을 왜 주죠? 약혼예물을 결혼해달라고.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결혼해달라고. 선물은 왜 줘요? 선물. 선물은 그냥 주거나 꼬시려고 준 거예요. 약혼예물은 결혼해달라고. 그럼 자 2번 약혼예물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를 했죠. 그럼 해지 조건이 나왔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 내놔 써보세요. 다시 내놔. 해지 조건이 같은 말이 뭐다? 다시 내놔. 그럼 지금 주는데 지금 주는 거예요. 근데 혼인이 불성립되면 다시 내놔 그 말이죠. 다시 지금 주는데 나랑 결혼 안 하면 다시 내놔 그 말이에요. 그 해지 조건입니다. 그 다음 2번 가정 조건에서 가로 1번이 불법 조건 나왔죠. 불법이란 조건이 103조 위반, 103조. 즉 뭐 첫 계약을 조건으로 한다 그런 거죠. 그럼 두 번째 줄에 예컨대 있습니까? 예컨대 부적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는 증여계약 그랬죠. 그럼 첫 계약이 나왔네요. 그럼 첫 계약은 시작할 때 한 약정은 103조 무효고 첫 계약을 끝낼 때 한 약정은 유효죠. 그럼 그건 지금 첫 계약 시작이에요. 끝내요. 지금 이건 첫 계약을 시작이에요. 끝내요. 예? 이거 지금 몇 번 하는데 이거 아직도 헷갈리면서요. 이걸 이해하려고 첫 계약을 맺을 수 없고 죽겠네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정확히 이해하려고 첫 계약을 맺지는 마세요. 첫 계약 시작이에요. 끝내요 지금. 예? 다시 내놔 다시 내놔. 첫 관계 끝나면 다시 내놔 그 말이죠. 지금 주는데 첫 관계 끝나면 다시 내놔. 그러니까 첫 계약 시작하는 거죠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 주겠는데 너 나랑 끝내려면 다시 내놓고 나가 그 말이죠. 첫 계약 시작하죠. 그러니까 무효. 그럼 조건만 무효입니까?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 증여까지 전부 무효. 전부 무효입니다. 다음 이제 오른쪽 페이지 양괄호 2번 기성조건, 불능조건이 그 동그라미 1번, 2번 있죠. 그게 시험에 거의 해마다 나온 조문들이죠. 그래서 그 1번과 2번 밑줄 위주로 잘 보시면 돼요. 자, 어떤 조건이 이미 성취된 조건이 있고 이미 성취가 불가능한 조건이 있어요. 그럼 이미 성취된 조건이 정지 조건이 될 수 있고 해제 조건이 될 수 있죠. 다음 이미 성취가 불가능한 조건이 정지 조건이 붙을 수가 있고 해제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곱하기를 외웠어요. 자, 기성 조건이 이미 성취라 플러스가 올리고 이미 불가능 마이너스가 올리죠. 효력 발생이라 플러스 소멸 마이너스, 발생 플러스 소멸 마이너스. 그럼 곱하면 플러스니까 이게 유효 또는 무조건, 즉 조건 없는 법률행위. 곱하면 마이너스죠? 무효. 곱하면 마이너스죠? 무효. 곱하면 플러스죠? 플러스니까 유효 또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냥 곱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주택관리사에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주택관리사에 부부가 이미 이혼했거든요. 부부가 이미 이혼했는데 장인이 너희들 앞으로 혹시 이혼하면 나에게 다시 돌려줄 것을 조건으로 증여를 했다. 장인어른이 지금 자식들이 이미 이혼했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너희들 앞으로 내가 지금 주는데 앞으로 이혼하면 다시 내놔야 돼 하고 증여했다. 이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이 증여 유효예요 무효요? 이미 이혼했다가 기성조건이에요. 이게 조건인데 이미 성취됐죠? 기성조건. 그럼 이건 정지조건이에요 해지조건이에요? 다시 내놔 해제조건. 지금 주는데 이혼하면 다시 내놔 그 말이죠. 해제조건. 그럼 마이너스. 곱하면 뭐예요? 마이너스니까 무효입니다 무효. 라고 주택관리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단에 동그라미 1번 2번을 밑줄로 딱 그려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로마자 3가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죠. 1번 단독행위 원칙 못 붙여요. 2번 가족보상행위 못 붙입니다. 3번 그럼 여기에 조건을 붙이면 법률행위가 무효예요. 그럼 먼저 1번 단독행위만 봐보세요. 자,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선을 그으세요. 사선. 다만 뒤에 동그라미 1번 적으시고 동그라미 1번 상대방 동의를 얻은 경우, 그 다음 2번 쓰세요. 동그라미 2번 상대방에게 불리하지 않는 경우 가로 열고 얘가 돈 갚지 마라고 채무 면제. 이 두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 해가 되지 않으니까. 다시 1번이 뭐예요? 상대방이 동의했다 붙이라고. 2번은 상대방에게 불리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채무 면제. 이럴 수 있죠? 갑이 우리에게 500만 원 받을 돈인데 500만 원. 우리 하도 나쁜 놈이라 갑이 그래요. 야, 내가 너 내일 죽기 전에 너가 좋은 일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너가 사회봉사 100시간을 하면 500만 원 안 받을게 그랬어요. 500 안 받을게. 우리 선택하죠. 500만 원 갚던가 사회봉사던가. 이럴 때는 조건 붙여도 하등 을에게 손해가 없죠. 이럴 때는 붙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로마자 4번이 조건 성취와 불성취가 있고 1번 입증 책임 있죠. 그럼 밑줄이 2번 돼 있습니까? 뭐든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합니다. 원칙. 뭐든지 주장하는 자. 자, 이제 봐보시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번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이 부동산 증여한다 그랬어요. 이 부동산 증여한다라고. 참 복도 많죠?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 합격하면 부동산 견준대요. 저도 예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전에 학원 수강생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얘가 저한테 1:1 과외까지 받았어요. 과외까지.
학교에 가면 이거 자기 형들이 누나가 이걸 계속 노리겠대요. 내가 꼭 뺏어와야겠다고. 그래서 과외했는데 1차 합격했는데 2차는 떨어졌어요. 아쉽게. 근데 그 다음에 2차 합격했다 하더라고, 그 다음에. 근데 받았는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뒤로 연락이 이제 좀 끊겨가지고. 근데 아무튼 궁금해 준다,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 가면 증여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에게 불리한 말은 쏙 빼고 아빠 준다 했으니까 빨리 줘 그랬어요. 그럼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못 준다요? 학교 가면 준다요? 이놈아 지금 준다 그랬니? 학교 가면 준다 그랬지 그랬죠? 그래서 정지 조건이 있다고 누가 입증해요? 아버지가. 그럼 지금 증여 효력을 주장하는 자요? 아직 못 주겠다고 다투는 자요? 아직 못 주겠다고 다투는 자. 이 자가 내가 지금 준다 그랬니? 합격해야 준다 그랬지라고 이 다투는 자가 정지 조건이 있다는 걸 입증해야겠죠? 그럼 아들이 이제 받으려면 뭘 입증해야 돼요? 합격해서 아버지 합격했어요라고 조건이 성취됐다라고 아들이 입증해야겠죠? 그럼 얘는 법률의 효력을 주장하려는 자, 인정하려는 자가 이걸 입증해야겠죠? 이렇게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자가 집니다. 주장하는 자. 그래서 밑줄 2개 그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 밑에 2번 이제 신의 측에 반하는 행위죠. 그래서 밑에 1번과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이 부동산 증여한다라고 했습니다. X를 증여한다. 라고 정지적 의무 법률행위죠.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하겠죠. 근데 아버지가 중간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 이거 생각해보니까 내 노후자금 써야겠다. 노후자금. 얘 줬다가 내 생일 때도 한 번도 안 찾을 것 같아요. 줘버렸다가.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얘 안 주려고 시험 전날에 수면제를 먹였습니다. 아니면 답안 막히 못하게 오른쪽 발을 뿌려버렸다. 그렇게 해보세요. 답안 막히는 못하게. 그러면 이제 조건이 성취되면 증여할 불이익이 있는 자가 신의 성실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했죠. 그럼 아들은 조건이 성취했다, 합격했다라고 주장해야겠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게 법조문이고 그럼 언제 주장할 수 있죠? 1번 수면제 먹인 날, 2번 시험일, 3번 합격자 발표일. 언제 주장해요? 3번 합격자 발표일. 어차피 정상적으로 시험 받더라도 합격자 발표일 날 받겠죠? 시험 받더라도. 그래서 합격자 발표일 때 합격했으니까 주세요라고 해야겠죠? 그 합격자 발표일이 이런 신의 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그 추산되는 시점, 그게 합격자 발표일, 그날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동그란 1번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번에는 반대로 이제 학교 가면 준다 그랬죠? 내 아들이 더 열심히 놀더니 대리시험을 봤어요. 대리시험을 시켜서 합격했다. 그럼 얘가 이제 조건이 성취되면 이익받을 자가 신의 성실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시켰죠? 그럼 아버지는 합격 못했다라고 조건 성취 못했다고 입증해야겠죠? 그러게 안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2번이니까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대리시험도 가끔 본다 그랬죠? 대리시험 간간히 봐요. 저도 봐달라고 전화 올해는 아직 한 명도 없네. 가끔 받은 적 있어요. 가끔. 저 2차 잘해요. 저도. 지금 봐도 2차 60점 넘어요. 지금. 공법은 못 넘지만. 아무튼 평균 6점 넘어요. 근데 가끔 전화하는 사람들 있어요. 대리시험 봐주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참 답답해요. 합격 못하게 생겼어요. 아니 대리시험 맞으면 얼마 드릴게 봐줄래 해야지. 대리시험 봐줄래요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얼마 주실래 물어보겠어요 제가? 참 답답한 사람들이요. 대리시험 합격하면 3천만 원 드릴 테니까 봐주세요라고 해야지 제가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죠? 좀 봐주면 안 되겠어요? 그럼 제가 당연히 못 본다 그래요 지금은. 참 답답한 사람들. 그러죠? 여러분도 혹시 문의하려면 엑셀을 정해서 말하세요. 그래야 제가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 다음 이제 로마자 5번 조건부 법률의 효력이 있습니다. 자 147조 보세요. 아까 다 했죠? 1항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 성취한 때부터요. 속어봐요. 법률행위 시부터 틀립니다. 효력이 생기는 거. 자 2항 해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도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죠. 효력을 잃는다. 단 3항 당사자가 조건적 효력을 성취 후에 소급하기를 의사를 표시할 때는
그 사유한다가 예외적으로 조건은 소급해 있다. 약정에 의해서요. 단 기한은 이런 조문이 없어요. 기한은 절대 소급했습니다. 다음 148조는 제목을 보세요. 제목이 조건부 다음에 기한부가 써있죠. 원래 기한부는 없어요. 근데 기한부에서 148조와 149조를 준용하니까 제가 제목이 아예 기한부로 쓰는 겁니다. 그럼 다시 148조.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 당사자는 조건이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 성취로 인해 생길 상대방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즉 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건물을 벽돌 하나씩 막 꺼내요. 무너져버리라고. 그럼 안 되겠죠? 아직 성취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다음 149조가 중요하죠. 거의 해마다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도 조건부 기한부 권리 처분 등이죠. 자,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 5에서 다음 아예 첫 글자 다 따서 외우세요. 첫 글자 처상보담. 처상보담 할 수 있다. 외우세요. 아예 처상보담 할 수 있다.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처분할 수 있지만 담보로 할 수 없다라고. 그럼 틀렸죠? 처상보담 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예 딱 외우세요. 시험에 거의 해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조건 보시고 이제 밑에 제2절 기한이 있죠. 1번 의의는 했고, 자, 기한 종류가 오른쪽 페이지 시기와 종기가 있죠. 그럼 152조 잘 보세요. 152랑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요. 법률행위 시부터 틀립니다. 효력이 생기는 거고. 자, 2항 종기 있는 법률행위도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다음 1항 밑에 1번은 기한은 절대 소급해 없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이 판례인데 이제 동그라미 2번은 이런 판례입니다. 자, 갑소유 토지를 을과 임대차입니다.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 임대차면서 임대차 기간을 안 정했어요. 기간 안 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대차 하는 거지 지금 매매계약 체결한 매매 같은 거 안 했어요. 근데 임대차 하면서 이들이 뭐라고 약속했냐면 임차인이죠. 갑의 임대인이 이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라고 임대차 기한을 얘기해도 기한. 그럼 이게 정말 기한인가? 자, 지금 임대차 매매한 적 없죠? 그럼 토지를 임차인에게 팔지 안 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기한이 아니에요. 팔지 안 팔지 모르니까. 팔지 안 팔지 확실하지 않죠? 이제 임대차밖에 안 하고 이런 거 안 했어요. 팔지 안 팔지 모릅니다. 기한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지 기한 아니에요. 그래서 2번 보시면 임대차 계열 체결 있어서 임대기한을 그 기한 말이 기한이지 법이 말은 기한 아니에요. 그 다음 본권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도래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서 기한을 정한 것이라 볼 수 없으니 위 임대차 계약은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입니다. 다음 밑에 2번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있죠. 1번 아까부터 읽어보시고 자 2번이 이제 2번 판례가 어렵습니다. 시험을 어렵게 내면 그 판례를 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갑소유 부동산을 뭐 건물이나 건물 을과 임대차했다. 임차인 을이 갑에게 보증금 지급했어요. 그러겠다 임대차가 해지했다. 해지 뭐 합의 해지했다. 중간에 을이 나가다니까 갑이 그래 나가 그래서요. 합의 해지했어요. 그럼 을이 이거 받아야겠죠. 근데 갑이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이거 당장 내줄 돈 없으니까 내가 제3자에게 다 이 부동산을 임대해서 이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당신 통장으로 넣어주겠다 그래서요. 그럼 정말로 나중에 이런 일이 발생한 날 바로 을 돈 줘야겠죠? 그러죠? 근데 이 건물이 소실됐대요. 건물이 무너져 없어졌다. 그럼 이날 을 돈 받아야 안 받아요? 을 건물이 없어지면 을 보증금 받아야 안 받아요? 당연히 빨리 가서 제일 먼저 빨리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물론 이런 일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우리는 당장 돈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날 보증금 받을 기한이 도래합니다. 기한. 그래서 자, 동그라미 2번.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있는 때를 이행 기한으로 정한 경우, 즉 이게 불확실하죠. 이런 사실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죠. 임대할지 못할지 모르잖아요. 그 다음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임대했죠 실제로. 그 다음 그 사실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 즉 소실내버렸다. 그때도 보증금 줄 이행 기한은 도래합니다. 그러니까 어른 얼른 가서 받아야 돼요. 도망가기 전에. 다 마지막 로마자 3가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민총 마치고 계약법부터 하기로 했죠. 10분 쉬가시고 계약법을 하겠습니다.